저번 시간에 이어서 6과 대화문 할 차례죠. 6과 대화문 봅시다. 저번에 3번까지 했어요. 1, 2, 3번. 이제 4번 봅시다. My American friend invited me to a potluck dinner next Friday. 자, 그래서 미국 친구가 나를 초대했다 이거죠. 요거가 표현이 invite A to B예요. invite A to B. 여기 디너가 이제 B가 되겠죠, 이러면은. 그래서 나를 초대를 했다 이건데 어디로 초대를 했는가? 나를 초대했는데 어디로 초대하냐? 이제 A를 B에 초대하다. 나를 초대했다 이거죠. 나를 초대했는데 어디로 초대했겠습니까? potluck dinner.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음식을 서로 본인들이 다 각자 만들거나 뭐 보통 사오기도 하는데 보통 만들어요. 보통 만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마당이 있습니다. 뒷마당에서 파티 같은 거를 열 때 거기서 이제 각각 이제 주변 이웃들이 가지고 온 식사를 이제 커다란 식탁 같은 데다가 모아두고서는 이제 뷔페처럼 해서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식사에 초대를 했다 이거죠. 언제?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에. 자, you know you should take food to share at the dinner. You know you should take food. 음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알지? You know는 뭐 나 알지? 이런 표현이잖아요. You should take food. 음식을 가져가야 돼. 뭐 하기 위해서? To share at the dinner. 저녁 식사에서 이제 같이 나눠 먹을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형용사적 문법이 여기 나와 있지만 얘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할. 그래서 공유할, 나눠 먹을, 같이 식사를 할 음식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어디서? At the dinner. 저녁 식사에서. What would you recommend that I take?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뜻이죠. 추천하다. 너라면 뭘 추천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어떤 거? That I take. 내가 가져가는 거. 자, 여기서는 recommend 그 다음에 that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that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니까 what would you recommend I take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제 주어 동사 들어가는데 이때 동사가 동사 원형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should가 생략이 되기 때문인데 이때 이 should가 당위성 should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뭘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내가 무엇을 가져갈지 추천을 해주겠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at would you recommend I take? 내가 가져갈 걸 좀 추천을 해달라. 또는 직역을 하자면 너는 뭘 추천을 하겠냐? 내가 가져갈 것들 중에서 뭘 추천을 하겠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를 기억을 해. recommend,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인데 이때 shoul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I suggest you take some Korean food. suggest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that이 생략이 됐습니다. that이 마찬가지로 생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should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당위성입니다. I suggest you take, 너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너가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뭐뭐 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 다른 말로 당위성이 붙으니까 should가 생략이 됐고 동사 원형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외울 때에는 suggest, recommend 이런 단어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할 때 동사 원형 쓴다라고 외워버리시면 돼요. 귀찮으면은 그냥 recommend, suggest 하고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면은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이 됐으니까 무조건 should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Some Korean food. How about 김밥? How about은 뭐뭐는 어떠냐라는 표현이죠. 자, 다음에 yes, it's not spicy and it's easy to carry. 가져가기가 쉽다. 자, 이때 투부정사 to carry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이 easy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에 쉬운 이게 형용사를 수식을 하는 일반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조원법입니다. 부사조원법 중에서는 총 여러 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형용사를 수식할 때 감정의 원인이라든지 판단의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감정 원인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대충 그냥 아무 형용사나 수식을 할 때입니다. 아무 형용사나 수식을 할 때 얘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뭐뭐 하기에 형용사 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하기에 형용사하다. 투부정사하기에 형용사하다. 즉 가져가기에 쉽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Think you'll be good for dinner. Be good for. Be good for를 쓰면은 뭐뭐에 좋다라는 표현이고요. Be good at을 쓰면은 be good at 이렇게 쓰면 얘는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 두 개를 꼭 헷갈리지 마세요. 전치사 for를 쓰면은 어디에 좋다라는 표현이고요. 전치사 at을 쓰면은 무엇을 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I'm good at math. 나 수학 잘해. It's good for your health. 너 건강에 좋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싹 다 외우세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쳐주고 여기 원래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설명 들어가 있는 것들 있으면 싹 다 외워버리세요. 자, 다음에 5번 봅시다. Good morning. 하세요. I will visit my uncle in Philadelphia this winter.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 내 삼촌이죠, 삼촌. 삼촌을 방문할 거야 라는 거죠. 이 this winter라고 하면 얘는 이번 겨울이란 뜻입니다. 이번 겨울. 이렇게 이제 계절 앞에 this를 쓰면은 이번이란 뜻이 되고요. 다가오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란 뜻은 다가오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that winter라고 하면은 그 겨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보통 that winter를 쓰면은 that을 쓰면은 과거 이미 예전에 겪었던 계절을 뜻하는 거고 this를 쓰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계절을 뜻할 때 보통 this를 쓴다 이거예요. Can you tell me about the city? 이거 아까 저번 시간에 Let's talk about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나오는 거죠. about이 그냥 about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치? about은 뭐예요? 뭐뭐에 관해서란 뜻이에요. 뭐뭐에 관해. 그 도시에 관해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말을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냐죠. 뭐에 대해서? The city,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필라델피아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the city가 가리킨 게 필라델피아게 되겠죠. Sure, I was there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끊어주고 언제?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First, 우선이라는 표현이죠. 우선, first.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순서를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우선 Let's talk about food. 이거 또 나왔어요. Let's talk about. 뭐뭐를 해보자라는 표현이죠. Let's talk about. 이야기해보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거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뭐 이제 집에서 뭐 쉬겠다 무슨 뭐 어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 지금 듣고 있을 텐데요. 쉬는 거는 쉬는 거고요. 공부하실 때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듣고서는 한 번 듣고서는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 공부를 하세요. Let's talk about이라고 했을 때 이 let's가
얘가 let us라고 했었죠. let us. 줄임말이에요. 이 let us를 썼을 때 이 let이 이제 그 오형식의 사역동사라고 말씀드렸죠. make, have, let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제 중3인데 이거 아직 못 외웠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make, have, let은 외우셔야 되고요. 그 세 가지 사역동사 중에 하나죠. 이 let이. 뭐뭐하게 놔두다 라는 뜻입니다. let을 쓴 다음에 목적어 us를 썼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동사를 썼기 때문에 목적격보로 항상 동사 원형 하나만 쓴다 이겁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못 외웠으면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면서 외워주세요. 사역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 쓴다라는 거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let's talk about food.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런 표현이죠. 그래요. let는 뭐뭐 하자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okay, what is Philadelphia famous for?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가 여기 비동사 있죠? 얘가 앞으로 빠졌어요. What food, 어떤 음식이 is Philadelphia famous for? 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Philadelphia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 동사가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에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경향이 있죠. 여기 앞에 조동사가 빠지죠.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food가 들어갔는데 자 이제 what이 썼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what만 쓰이면 뜻이 무엇이든 what 뒤에 명사 들어가 있죠. 지금 food라고. 자 이럴 때 what은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what 뒤에 바로 동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what 뒤에 명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what은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의문 형용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니까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 필라델피아가 유명한가 이거예요. 여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be famous for를 쓰면은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거 전치사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be famous for를 썼다고 하면 여기서 앞에 비동사 얘만 주어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Philadelphia is famous for 그 다음에 뭐 음식 이름 나오겠죠? Philadelphia is famous for cheese 뭐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그 여러분 이마트 가거나 이러면 치즈 사잖아요. 치즈 살 때 서울 치즈 막 이런 거 슬라이스 치즈 말고요. 조금 비싼 치즈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으면 그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치즈입니다. 아무튼 간에 비동사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The most famous food in Philadelphia is the cheese steak sandwic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크 샌드위치가 유명한 게 아니라 치즈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치즈가 가장 유명한 음식인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음식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It's the cheese steak sandwich. 치즈랑 스테이크로 넣어서 만든 샌드위치다 이거예요. It is a big sandwich filled with beef and melted cheese라고 했어요. It is a big sandwich. 자 여기서 지금 filled가 ed가 붙었습니다. ed가 붙었다는 뜻은 얘가 과거 분사라는 거예요. pp라는 거예요. 이 pp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동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당하는 거기 때문에. 샌드위치 입장에서 당하는 겁니다.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가 직접 채우는 게 아니죠. 채워지는 거죠. 뭘로 채워져요? With beef, 소고기랑 melted cheese. 녹인 치즈, 멜트 치즈라고 하면 이제 그 녹아내린 치즈죠. 얘 반드시 filled 써야 됩니다. pp 써야 돼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해서 얘는 당하는 입장이겠구나 라고 하면은 pp를 써야 되고 얘가 직접 하는 입장이겠구나 라고 하면 ing 현재 분사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pp가 나오는가 이거 동사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분사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pp라고 동사 여기 있어요. is 자 얘가 왜 갑자기 나오냐면 이런 분사 같은 거 있죠. 분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얘가 수식하는 형용사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ield가 앞에 나오는 샌드위치를 수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하니까 명사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한 단어잖아 field가 그러면은 앞에서 수식하면 돼요. 샌드위치 앞에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데 얘가 한 단어 이상이 되잖아요. filled with bee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뒤로 가야 돼요. 두 단어 이상이 가면은 수식하는 명사 뒤에다 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filled with beef. 여기 이 filled with라는 거 말 자체가 원래 어떤 구조냐면 얘가 fill A with B 구조예요. A에다가 B를 채우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됐겠죠. 수동태 그렇게 만들죠. 자, 이제 이 샌드위치가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였던 거예요, 원래. 근데 얘가 주어처럼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A가 앞으로 빠지니까 fill with B만 남잖아요.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꿔야 되니까 PP로 바꿔주고, with, 그 다음에 이 beef랑 melt cheese가 B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에 beef와 소고기와 녹인 치즈가 들어간다, 채워진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good question, good suggestion이네요. 좋은 제안이야. I will try it. 여기서 try는 시도해보다라는 표현입니다. 노력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try는 한번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먹어보겠다 이거죠. Are there any places that are popular with tourists? Are there any places? 장소들이 있냐 이거죠. 어떤 장소요? That are popular with tourists. 자, 지금 이 대시 places를 선행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장소라도 있냐. 근데 이 대시 뒤에 주어가 나오니까, 아니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구 나옵니다. Be popular with라고 나왔어요. Be popular with tourists라고 했는데 얘가 보통은 이거 여기 옆에다 써드릴게요. 이거 여기 처음에 나온 거 be popular with 이거 똑바로 외워주세요. be popular with를 쓰면 뭐뭐에게 인기가 있다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상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주어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이러면은 뭐뭐로 인기가 있다 이거예요. 뭐뭐로 인기가 있다. 얘 지금 for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for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사로 인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 명사로. 예를 들어서 Philadelphia is popular for cheese라고 쓰면은 치즈로 인기가 있다 이건데 얘 이 with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Philadelphia is popular with cheese라고 하면은 치즈에게 인기가 있다 이거예요. 필라델피아가 마치 치즈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러니까 이거 꼭 외워두세요. 얘 헷갈리지 마십시오. with를 써야지 뭐뭐에게 뒤에 나오는 명사에게 인기가 있다 이겁니다. Be popular with tourists. 이제 관광객들이란 뜻이죠. tourist는 관광객입니다. 이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I suggest you visit Independence Hall. I suggest 제안하다 하죠. 뭘 제안을 합니까? You visit. 자, 동사 원형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그만 설명할 거예요, 이제. I suggest you visit. 너가 그 Independence Hall. 이거 독립기념박물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인디펜던스라고 하면 이제 독립기념일이 될 텐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이제 영국군이랑 싸워서 원래는 이제 영국의 그 통치를 받던 곳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했죠. 이거 Civil War라고 하죠. Civil War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쪽이 지죠. 남쪽이 이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이 에이브럼 링컨이 주도했던 곳입니다. 그 유명한 링컨이 주도했던 군대고 남쪽 군대가 남미 그러니까 이제 북미 남미 하면 헷갈리지. 아무튼 미국 땅 안에서 북쪽과 아래쪽 노던과 서던 아메리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둘이 싸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남쪽이 이겼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남쪽이 이겨서 그 남쪽을 이끌던 이제 군대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에이브럼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이 초대 대통령이 된 거죠. 자연스레. 그때 이 에이브럼 링컨이 주장을 했던 게 이제 노예제도,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국처럼 그런 왕의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서 어떤 공화국을 건설을 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었죠. 나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서 영국군들을 무찌르고서는 이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때가 7월 며칠이더라? 7월 4일인가 7월 6일인가 그래요. 아무튼 간에 거기 이제 가보는 걸 추천을 한다 이거죠. It is very important in American history. 매우 중요하다. Very important. 어디에 있어서?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있어서 be important in을 쓰면은 important in 뭐뭐에 있어 중요하다. Wonderful.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Wonderful은 이제 이거 좋다 뭐 이런 감탄사 같은 거죠. 넘어가도 돼요.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뭐뭐. Thank you for를 쓰면은 뭐뭐에 대해 고맙다. 뭐 이런 표현이죠. 뭐뭐를 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에요. My pleasure. My pleasure라고 대답을 하면은 내 기쁨이야 이거. You're welcome을 써도 되지만 You're welcome 말고 My pleasure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그냥 천만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게 아마 마지막 파트죠 이제. 그죠? 자 보자. Welcome to Australia.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e capital of Australia is Canberra. 캔버라입니다. 호주의 수도를 시드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캔버라입니다. 시드니는 그냥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캔버라가 수도인데 사실상 캔버라에는 볼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캔버라가 유명하진 않아요. 마치 미국 하면은 워싱턴 DC보다는 뉴욕이 로스앤젤레스가 더 유명하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하면은 서울이 가장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를 기점으로 이제 다 번영을 한 우리나라는 그런 수도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미국이라든지 이런 건 수도 중심으로 발전한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땅덩어리에 걸쳐서 이제 좀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캔버라에는 사실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the capital이라는 단어는 수도라는 뜻이죠. 호주의 수도는 is Canberra. 그래서 캔버라다. People speak English.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데 meat pie is a popular dish in Australia. 그래서 meat pie는 is a popular dish. 그래서 dish가 접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요리라고 했습니다. 인기 있는 요리다 이거야. 어디서? In Australia. 호주에서. Every year, lots of tourists visit the Sydney Opera House and the beautiful beaches in Melbourne. 매해 lots of 많은 이 lots of는 여기 나와 있듯이 a lot of랑 똑같은데 뭐 이런 걸 넘어가야 이런 거 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lots of는 어차피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Tourists visit 이라고 했어요. Every year, lots of tourist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많은 여행객들이 visit 방문한다. The Sydney Opera House.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이게 이제 그 지붕은 하얗게 돼 있고, 그쵸. 아래쪽은 이제 그 갈색으로 돼 있는 그 엄청 거대한 그런 건축물이죠.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실제로 가보면은 엄청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때랑 사진으로 봐도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가만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검정 색깔 유리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창문이 아니라 그게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엄청 높은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 비율로 따졌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한대요. And the beautiful beaches in Melbourne.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그런 해변가들도 있다 이거죠, 멜번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는 그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그 폐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질 않았었다라는 거.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하도 옛날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을 할 때에는 어떤 오페라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개관을 하거나 뭐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날은 뭐 주말이었는지 뭐였는지 해가지고서 아마 폐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옆에 이제 막 다리도 있고 거기 그러면 이제 막 그 우리나라 저기 한강에서 그 배 타고서는 노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간에 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동부 쪽에 있습니다. 호주의 동부 쪽 잠깐만 동부 쪽 맞을 거예요. 얘 멜번의 위치가 아마 시드니 좀 위에 있을 겁니다. 멜번에 내가 하도 오래됐다. 근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드니가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지금 부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멜번이 약간 좀 이제 그 위쪽인 이제 대전이라든지 대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조금 위쪽. 그리고 이제 캔버라가 약간 김해 쪽에 있습니다. 캔버라는 또 아래쪽에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 지역에 가운데 지역에 별로 발전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그쪽 지역은 다 사막화됐어요. 사막이에요, 거의. 가운데에서는 볼만한 게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해변가 쪽으로 해변가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된 그런 국가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호주 자체가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그런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많이 보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호주가 사람 살려고서는 만들었던 곳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추방시켜서 그런 드넓은 땅에다 그냥 다 방치시켜 놓으려고서는 그러려고서는 보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그게 생긴 거죠. 이제 하나의 국가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처럼 이제 국기를 보시면은 좌측 위에 그 영국의 유니언 잭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기 이름은 유니언 잭이라고 해요. 그 영국 유니언 잭 국기가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이제 호주 국기는 이제 조금 색깔이 좀 파랗습니다. 국기가. 그리고 이게 하양 색깔 육각형 별인가?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뭐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뉴질랜드 국기는 똑같이 비슷한 구조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남색이고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남색이고 빨간 색깔 이제 그 빨간 색깔 별이 5성인가 4성인가 이런 별이 십자가 모양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질랜드 국기고. 또 많죠. 이제 뭐 위로 올라가면 피지도 아마 영국 그 관할 구역일 거예요. 피지도. 그래서 피지는 이제 하늘색이죠. 내가 알기로는 하늘색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옆에 이제 그 영국 유니언 잭 국기 있고 막 그렇게.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멜번 같은 경우는 골든 비치로 유명합니다. 멜번이 그러니까 이제 해변 해수욕장이 그 모래빛이 황금빛이 돈다라고 해서 골든 비치라고도 하고요. 가보면은 진짜 실제로 모래가 실제로 거의 그런 우리나라 해수욕장처럼 그런 살 색깔, 그런 약간 탁한 색깔이 아니라 정말 반짝거리는 그런 황금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래예요. 뭐 이렇게 유리 조각 이런 건 없고요. 그 다 모래예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 바닷물도 약간 에메랄드빛 나고 그래서 되게 예뻐요. 멜번은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멜번이랑 그 멜번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있더라? 퀸슬랜드인가? 아무튼 뭐 있는데 그쪽에 또 이제 뭐야 그 디즈니랜드인가 뭔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읽어봤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문제 올백 문제랑 그리고 이제 그 워크북 문제 같이 또 풀면서 그 오늘이랑 어제 배웠던 내용 오늘이랑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육과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육과 본문. 자, 그래서 육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이제 뉴질랜드가 나오죠, 이제. 뉴질랜드 나옵니다.
그래서 New Zealand is a place of natural beauty. 뉴질랜드에 대해서 먼저 이거 읽기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살다 온 사람으로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뉴질랜드를 이제 점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서식했던 사람들은 마오리족이었습니다. 이 마오리족의 이제 유래가 마오리족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보통 사모아라고 합니다. 사모아가 여러분 가장 유명한 배우가 사모아 출신의 유명한 배우가 누구야? 더 락이 있어요. 더 락. 레슬링 선수였다가 이제 배우로 전향한 배우 있죠. 드웨인 존슨이죠. 그러니까 더 락은 이제 레슬러 당시에 쓰던 그런 레슬러의 가명 같은 거 그런 거였고 이제 실제 이름은 실명 드웨인 존슨이죠. 막 키도 막 190 정도 되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여기 문신 있고 막. 드웨인 존슨이 제가 알기로는 드웨인 존슨이 사모아 출신입니다. 사모아가 어디냐면은 되게 조그만한 섬이에요. 되게 작은 섬입니다. 사실상 지구본 같은데 세계 지도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나와 있긴 한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좀 넓은 세계 지도나 좀 가까이 이제 주민을 해야지 좀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그런 섬인데 이제 사모아 주변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이런 섬들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더 올라가고 하면 거기 이제 피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다 태평양 쪽에 있는 거고요. 마오리족은 사모아족과 굉장히 비슷한 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 그렇고요, 생김새도 그렇고, 피부 색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흑인들이 있다면은 흑인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건너왔어요. 근데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에는요, 호주 같은 거는 애보리지널이라고 해서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예. 호주에도 원주민이 있어요. 호주 원주민은 애보리지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뉴질랜드 원주민은 마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아는 이제 다른 국가가 뭐 이제 막 그거는 너무 섬이 작아서 어떤 뉴질랜드처럼 무슨 막 군대가 있고 막 엄청 막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발된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오리족의 유래가 사모아로 건너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쪽, 필리핀, 싱가포르, 특히 필리핀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 그때 이제 배를 타고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러다 사모아 쪽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모아 쪽에서 정착을 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또 계속 내려오다가 뉴질랜드를 발견해서 거기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마오리족과 사모아족의 생김새 특징 서로 굉장히 비슷하고요. 문화도 비슷하고 심지어 하는 문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통 문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조폭 문신이 아니라 그냥 부족 문신이라고 있어요. 그런 문신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서로 비슷합니다. 얼굴에다가 막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마오리족과 사모아족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되게 외모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그런 아시아적인 외모랑 약간 외국인들의 그런 외모가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딱 보면은 흑인들은 확실히 이제 피부도 더 어둡고 입술도 좀 더 굵고 뭐 좀 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좀 더 곱슬거리고 이렇다라고 하면 마오리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 느낌? 그냥 동남아시아 사람들 조금 살짝 더 탄 느낌?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피부색이 거의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좀 탄 사람 있죠. 그런 피부색이랑 똑같아요. 동남아시아인이랑 똑같아요. 눈도 약간 아시아인의 눈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곱슬머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마오리족들은. 그런 게 이제 보통 마오리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러다가 이제 영국군이 이제 뉴질랜드를 그 다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견을 해서 마오리족들과 그때 당시에 백인들은 깡패였으니까 영국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 원주민들이랑 전쟁 벌이고서는 깡패짓 했고 그 똑같은 영국군인데 뉴질랜드 와서 뭐 달랐겠어요?
또 깡패짓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휴전 협정을 맺어요. 그게 와이키키 와이키티인가 아무튼 뭐 그거예요. 와이키키는 해변이고 뭐 하여튼 아무튼 W로 시작하는 무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와이키키는 하와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거기서 이제 그 협정을 맺어서 마오리랑 이제 같이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백인들이랑 마오리랑 같이 잘 사는데, 뉴질랜드의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마오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오리 건물들이랑 그리고 마오리 그 부족의 그 특징적인 옷이랑 그런 걸 아직도 입고 그런 데가 있고, 뉴질랜드 하면은 북섬, 남섬으로 나뉩니다. 보통 남섬이 더 길고 남섬이 더 크고요. 그 맨 아래는 스튜어트 아일랜드라고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조그마한 섬이 더 하나 있고요. 총 3개의 섬으로 나눠진 국가고 그 바로 아래가 이제 남극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남극과 가까운 국가 중 하나예요, 뉴질랜드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남쪽의 제일 끝부분이 뉴질랜드 배꼽이라고 부르는 넬슨이고요.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넬슨에서 배 타고서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면은 바로 이제 웰링턴이 나옵니다. 웰링턴이 뉴질랜드의 수도입니다. 웰링턴에서 이제 또 차 타고 뭐 버스 타고 또 한 4-5시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오클랜드가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오클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센 대학이 거기에 있어요. 오클랜드 대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넬슨에서 다시 이 서쪽으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3-4시간 정도 차 타고 보통 가면 이제 크라이스처치가 나옵니다. 그 크라이스처치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진도 일어나고 뭐 그런데 크라이스처치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성당입니다. 크라이스처치 캐시드럴이 있는데 그 성당이 이제 몇 년 됐어요. 오래됐죠. 사실 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성당의 일부분이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그 성당이 그나마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아래쪽 대각선으로 또 이제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퀸슬랜드가 있어요. 퀸스타운인가 퀸슬랜드인가 퀸스타운일 거다. 아마 퀸스타운인가 그게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이 그 유재석이랑 이제 노홍철이랑 아직 막 그런 옛날 무한도전이 거기에 뉴질랜드 가서 그 스키 타는 그거를 했었어요. 그때 뉴질랜드 특집으로. 그때는 진짜 스키는 못 탔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자연 스키산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인공적으로 눈 만들어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예 산 자체가 되게 해발 고도도 높고요. 그리고 애초에 추운 지방이고 하다 보니까 아예 산에 그냥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 산 자체를 활용을 해서 산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거 없이 산 자체를 활용을 해서 스키장을 만든 자연 스키장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유명하고요. 그쪽이 이제 되게 한때 유명한 실화 중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 실제로 이제 한인 신문이 있죠. 여러분 알면 외국 나가면 한인 사회가 다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에는. 근데 그러면 한인 사회가 있다는 건 한인 신문도 있어요. 한인 신문 중에 그런 게 있어서 한국 유학생이 그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자다가 콧물이 얼었다 뭐 이런 거. 너무 추워서 콧물이 얼었다. 근데 뭐 그런 게 아무튼 신문에 나옵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게 특집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요. 되게 평화로운 국가고요. 뭐 군대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렇다고 군사력이 막 엄청 높은 국가도 아니고 거기는 이제 영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영국 그 퀸 여왕의 직접 명령을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서는 국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총리가 있죠. 대신에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총리가 있어요. 총리가 이제 보통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일본이랑 비슷하죠. 일본도 천황이 있고 아베는 총리죠. 지금 아베가 아니지. 아무튼 간에 그렇듯이 뉴질랜드도 호주도 다 그렇게 총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발음이 약간 영국식 발음과 비슷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호주식 발음과 비슷합니다. 호주식. 뭔가 영국식 발음과는 사뭇 달라요.
근데 또 호주식 발음과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호주 사람과 뉴질랜드 사람을 잘 구별을 못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심지어 외국인들도. 근데 확실히 영국 사람과 호주 사람은 구별을 해요. 뉴질랜드 사람과 호주 사람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인구수가 호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고 여행도 훨씬 더 그만큼 당연히 더 적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먹는 양꼬치집 있죠. 여기 학원 옆에도 양꼬치집이 있던데, 그런 양꼬치집에서 보통 나오는 양이 보통 뉴질랜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양고기는 보통 뉴질랜드산이 유명하고요. 마찬가지로 과일 키위도 뉴질랜드로 유명합니다. 양모 있죠. 양털 있죠. 양털도 똑같이 뉴질랜드산이 유명하고요. 또 뭐가 있냐. 키위새가 있습니다. 키위새가,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과일이 먼저인지 그 새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키위새도 키위라고 부릅니다. 그 새도. 그래서 과일 키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날지 못해요. 되게 동글동글하고 뚱뚱하고 부리가 길고, 그런데 뭔가 공격적이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채식주의 하는 새입니다. 새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동물원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자연에서 그냥 막 보이고 그런 새가 아닙니다. 약간 희귀종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야만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새고요. 키위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에버랜드 가만 볼걸.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펭귄으로 좀 유명합니다. 남극과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보통 펭귄 잘 많이 보이고요. 반지의 제왕 있죠. 반지의 제왕을 감독했던 그 감독이 피터 잭슨입니다. 피터 잭슨이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뉴질랜드 사람이고요. 그 스튜디오가 굉장히 큽니다. 피터 잭슨이 운영하는 그 뉴질랜드 그 스튜디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몇 명이, 실제 우리나라 사람 배우 몇 명, 내가 그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배우도 그 뉴질랜드에서 거기서 유학하면서 거기서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일하면서 연극하고 이제 배우하는 활동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지의 제왕 세트장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실제로 그 난쟁이들 이제 마을도 거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하면 유명한 거 미트파이 있고요. 피쉬앤칩스 있고요. 그리고 양고기 있고요. 램 스테이크가 있었어요. 뭐 이거는 내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내 기억상 맞는 것 같은데 새끼 양 고기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뭐 새끼 양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양고기를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끼케야 이제 양고기를 중국집 같은 데 가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일반 소고기 구워 먹듯이 양고기 구워 먹고, 사면이 바다입니다. 다 섬나라기 때문에 사면이 다 바다예요. 그래서 해산물이 정말 많이 잡힙니다. 랍스터 같은 거 정말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요. 신선한 랍스터를 바로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한국 유학생이 제일 적은 국가 중 하나예요.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거 제외하면은 아마 제일 적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국가 중에서. 그래서 그 환율도 보통 유학생들이 어딜 많이 갑니까? 미국 많이 가죠. 맨 처음에 미국 많이 가고, 의외로 캐나다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쪽 많이 가고 이러는데, 뉴질랜드가 아마 그 국가들 중에서 환율이 제일 낮을 거예요. 제일 낮을 거야, 그게. 그래서 조금 가서 영어 배우고 다른 문화도 접하고 그러기에 좀 좋고요. 나라가 관광 위주로 흘러갑니다. 관광 쪽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 뭐 엄청난 대도시를 바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나마 도시 보고 싶으면은 그나마 이제 오클랜드 이런 데 가야지 그나마 좀 고층 빌딩들 좀 보이는데, 뭐 제가 있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겠지만 훨씬 많이.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하고서는 가서 살면 안 됩니다. 거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국가예요. 뭔가 북적이고 뭔가 빨리빨리 막 이런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고서는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살면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지루해서 못 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경쟁심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복지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간에서는 다 살만한 돈을 줘요. 지금은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있을 때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았던 뉴질랜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좀 부족하고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개수도 좀 부족하고 중소기업 개수도 당연히 부족하고요. 9 to 5 유지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인생을 사는 게 있어서 좀 느긋하게 살아가요. 지하철도 많지도 않았었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버스도 당연하고요. 예, 뭐 택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제가 있을 땐 PC방도 없었어요. 별로. PC방 있는 거 있는 PC방을 찾잖아요. 그럼 한 10군데 중에 한 8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데예요. 나머지 한 2군데가 이제 인터넷 카페라고 해서 커피 마시고 그거 알죠? 막 그냥 게임 안 하는 용도. 그냥 이메일 검색하고 이런 용도. 그런 인터넷 카페 정도만 있었지 PC방은 진짜 한국인이 운영하는 밖에 없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컴퓨터 게임보다는 이제 플스나 엑스박스 이런 콘솔 게임 그런 애들은 그런 거 이제 좀 관심 있어 하고 자연과 친해요. 애들이 럭비 전 세계 1위 스포츠 종목이 럭비입니다. 뉴질랜드가 올블랙스 팀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걔네들이랑 이제 굳이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게 이제 호주거든요. 호주의 이제 그 월럽인가 아무튼 걔네들이 이제 그 럭비가 아마 1, 2위를 다투고 그럴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걸 유명하고 이제 마오리족의 하카로 유명하고요. 하카가 이제 마오리족의 그런 전투 나가기 전에 상대방 적군들을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 원주민 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올블랙스 그 럭비 팀 중에 가장 유명한 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합을 나가기 전에 이 올블랙스 팀은 그 하카를 이제 보여줍니다. 퍼포먼스를 해요. 경기장에서. 백인도 그렇고 마오리족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되게 볼만한 거고요. 무서워요. 막 막대기 들고서 막 혓바닥 내밀고서 막 이러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다 시켜요. 또 막 그거 하는 법 다 배워요. 나도 했어요. 막 그 가면 보면 이제 막 고등학교 막 유학생들 있잖아요. 중국인 유학생, 한국인 유학생, 무슨 뭐 저기 뭐 필리핀 유학생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백인부터 해서 흑인에다가 뭐 마오리족에다가 전부 다 학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 아무튼 예.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56분이 됐는데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중학교가 2년제고요. 거기는 대신에 고등학교가 한 5년제 이렇게 됩니다.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을 따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colleg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college라고 하면 미국도 그렇고 대학교를 뜻하는데 거기는 고등학교 플러스 대학교의 느낌인 거에 있어요. 제가 나왔던 대학교가 그런 느낌이에요. 레슨 컬리지인데 거기가 이제 5년제입니다. Year 8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Year 9부터 시작을 Year 7, Year 8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7학년, 8학년이 우리나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Year 9, 9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중학교 3학년이죠. Year 9, Year 10 얘네들이 주니어예요. 9학년, 10학년 얘네들이 주니어고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13학년 얘네들이 시니어입니다. 보통 이제 12학년 되면은 졸업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때 정도 되면 고3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졸업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1년 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3학년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더 뭔가 배우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을 가서 대학 공부를 안 할 거다. 그러면은 보통 12학년, 13학년 이때 보통 이제 그런 거 추가적인 기술 같은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참고로 제가 나온 학교가 그 어네스트 러더포드가 나왔던 학교예요. 어네스트 러더포드 그 최초로 이제 원자의 핵을 발견한 사람이죠. 원자. 그 장근석 연예인 장근석도 제 학교로 나왔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젠 좀 많이 아셨죠?
누구보다 아마 더 자세하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New Zealand is a place of natural beauty. 뉴질랜드는 장소다, 국가다. 어떤 국가? Of natural beauty. 자연스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국가다라고 나왔죠. 자연이죠. 자연의 아름다움. A place of를 쓰면은 뭐뭐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가 있는 장소. 즉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장소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It has many beautiful lakes and waterfalls. Many 많은 beautiful 아름다운 lake는 호수죠. And waterfalls 얘는 폭포죠. 폭포. New Zealand has two main islands, the South Island and the North Island. 그래서 두 가지의 주된 main이라고 하면 주된이란 뜻이죠. 주된 섬들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the South Island 남섬과 and the North Island 북섬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 남섬 맨 아래는 제주도처럼 조그맣게 스튜어트 아일랜드가 하나 또 있고요. In the South Island 남섬에서는 there are mountains that are covered with snow all year round라고 했어요. There are mountains 산들이 있는데 that are covered. 자 지금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가죠. mountains로 주식을 하네요. 산들인데 자 얘 지금 복수인 거 잘 보셔야 돼요. mountains가 그러니까 R을 썼어요. 복수로. covered with 얘 지금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나왔고 PP 나왔죠. 뒤덮이다 라는 뜻입니다. 뒤덮인. 뭘로 뒤덮였어요? snow 눈으로. all year round all year round 라는 뜻은 1년 내내라는 표현입니다. 1년 내내. 자, 아까 말했던 그 퀸스타운 그쪽 지방입니다. You will be amazed by the fantastic views.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Be amazed. 수동태고요. By the fantastic views. 여기서 views는 view가 풍경입니다. 아주 놀라운 풍경이기에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일단 시간상 더 많이 못 나갔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숙제는요. 그 대화문이랑 요거 육과 조금 한 거 요거 관련해서 필기 정리하시고 이제 육과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육과 번역 다 끝냈으면은 안 한 친구들은 하시고요. 육과 번역 다 끝냈으면은 이제 육과 그 대화문 저번에 말씀드린 거 이제 대화문도 다 푸셔야 돼요. 올백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거기 워크북에 있는 것도 그렇고 5과 워크북은 이미 다 끝났어야 됩니다. 5과 워크북과 문제들은 이미 다 풀리고 이미 다 채점이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5과 워크북을 이제 채점을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5과 워크북 하나씩 다 차근차근 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올백도 다 갖고 오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는 5과 워크북 싹 다 끝내고 채점도 싹 다 해놓은 거 6과 대화문까지 싹 끝내놓고 그 다음에 6과 이제 단어도 다 외워놓은 상태 그리고 오늘 한 내용 요거 필기 정리하고 그렇게가 이제 6과 번역까지 6과 번역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근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는 이제 5과 워크북은 이미 다 끝나고 채점 돼 있고 6과 오늘 한 내용 필기 정리하고 6과 대화문 다 풀려 있고 앞에 key function 그거 있었죠? Let's talk about 그것도 문제 다 풀고 필기 정리 다 하고 복습하고 6과 단어 외우고 그게 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내준 숙제를 차곡차곡 다 농땡이 안 부리고선 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이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합시다.